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 강사 윤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하시는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이 아마 가장 많이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입시에서 가장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사탐론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도 사탐론이라는 게 2026 수능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공계열 지망 학생들마저도 이제 사회탐구 영역으로 상당히 많이 선택을 옮겨왔죠. 또 과탐 하나, 사탐 하나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사탐만 이렇게 두 과목 하시던 분들도 과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마지막까지도 이것이 이제 변수로 작동했던 지난 수능이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2027 수능은 선택 과목 제도에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 되잖아요. 오늘 뭐 선생님이 또 사회문화를 하는 강사기도 하지만 사회문화든 생활과윤리든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이 많은 선택 과목들을 이제는 각 개별로 치르지 않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잖아요. 2028 수능부터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더 고민이 많지 않을까.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2027 수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 뒤에 2028 수능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판이 짜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메가스터디에서 사회탐구 영역으로 가장 많은 수험생을 만나는 제 입장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사회문화 과목 이것만 설명드릴 게 아니라 사탐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좀 선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회문화 강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과 올해 이어서 계속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 과목 중에서 하나로 일단 픽스를 해놓고 시작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말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수능,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시점은 수능이 끝난 이후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차기에 다음번 이제 수능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2026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이 어떻게 성적대가 분포를 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과목별로 선택을 했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사회문화예요. 다른 과목들에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없었어도 사탐 과목 중에서 사회문화 과목이 정말 수험생이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을. 이게 2025 수능 때 사회문화 선택자가 18만 5천 명이었고요. 18만 5천 명. 이것도 엄청 는 거였어요. 2024 수능에 비해서. 2024 수능이 12만 명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 수능 때 18만 5천 명으로 늘었고 올해 수능은 26만 명이 응시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성적표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응시생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수능을 보겠다고 하신 분들만 26만 명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말이 선택 과목이지 거의 뭐 수능 필수 과목이나 다름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들이 사회문화를 선택을 했죠. 전년 대비 42% 7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향은 선생님 생각에는 2027 수능에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선택자의 수와 선택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회문화 과목에서요. 이제 선생님의 담당 과목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선택 과목, 오늘 이제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할지 원칙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항상 어려웠어서 그래서 뭐 지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리, 또 정치, 경제, 뭐 또 사회문화, 뭐 역사 과목 좋아하시는 분들 각자의 어떤 그 선호도라든가 각자의 유불리 이런 거를 따져서 그렇게 선택해라라고 선생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곤 했었는데 올해만큼은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능 점수 결과도 보시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44점이었었어요. 44점이었고 만점자, 50점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71점이었습니다.
항상 사회문화는 이렇게 난이도가 일정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대체로 좀 어려웠습니다. 사회문화가 워낙 양이 적고 공부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점 맞기는 또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쉽게 나와가지고 50점 만점 1컷이 걸리고 이런 적은 또 없었어요. 또 그럼 또 낭패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50점 만점 되어야만 1등급이라면 정말 한 문제 실수로 틀렸다가는 날아가는 문제가 생기고 또 뭐 특정 등급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과목이 또 사회문화기도 합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44점 1컷으로 지금 이건 성적표 발표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메가스터디 예상 등급 컷입니다만 취합된 그 성적 풀을 통해서 나온 거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도 45점이 1컷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3점짜리 2개를 틀리거나 2점짜리 3개를 틀리고도 1등급을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과목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등급 컷도 40점대. 그러니까 40점대만 넘어서면은 일단 1, 2등급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많이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결과로서도 실제로 그렇게 나왔네요. 정치와 법이 47점, 경제가 46점이 1컷이었습니다. 자,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2등급과 3등급의 구간 차이가 8점 정도 나죠. 굉장히 선택자가 상위권에 쏠려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사회문화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44점, 41점, 36점. 역시 2, 3등급 구간은 1, 2등급 구간보다는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좀 되는 친구들. 사실상 사회문화 1, 2등급 경쟁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좀 유리했고요. 40점대 넘어가면 거뜬히 1, 2등급은 또 나왔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이제, 대체로 이제 평이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성적 분포 자체도 좀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만점자의 표준 점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다른 과목들도 좀 볼까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건 이제 전년도에 제가 이 말씀 드릴 때가 생각나는데 작년에는 생윤과 윤사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40점대 초반 1컷이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쉬워질 거다 했었는데 예상대로 한 요 정도 나왔네요. 아주 적당한 그 등급 구분 컷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대체로 비슷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난이도 이슈가 있진 않았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보죠. 한국지리도 45점, 세계지리도 44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지리와 사회문화가 1컷이 가장 낮았어요. 44점. 3점짜리 2개 틀리고도 1등급이 나왔던 과목은 올해는 사회문화와 세계지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 과목들이 좀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항상 43에서 45, 43에서 좀 넉넉 잡아 46, 그 사이에서 43에서 46 사이에서 1컷이 형성됨으로써 대체로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이 실수 한두 개로 날아가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었던 그런 과목이기도 했고 또 워낙 사회문화 선택자가 많았기 때문에 평가원이 신경을 특별히 더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난이도 조정을 적당히 해서 등급 컷 구분을 잘하지 않으면은 이게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사회문화는 도표 통계 문제의 난이도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자의 수라든가 성적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등급별 성적 그 원점수대를 확인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하기가 쉬워요. 선생님도 사회문화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평가해 보겠다. 이게 의도를 담아서 통계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거나 조금 쉽게 내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위험성도 가장 적은 과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수는 다음 수능에서는 또 무의미한 게 됩니다. 다음 수능에서는 좀 더 쉬워지거나 좀 더 어려워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백지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 왔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사회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문화 과목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수능 과목이고 내신 과목으로 선택하는 그런 과목이라서 좀 일반적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내신 과목으로도 가장 많이 채택돼 있기 때문에 특히 고3 내신 과목의 사회문화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 학교에.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병행하기도 좋은 과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까지는 유불리가 특별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하위권 수험생, 대개 이제 국어나 수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 이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할 것도 많긴 한데 5등급 이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드립다 엉덩이를 붙이고 좀 암기도 좀 많이 하고
예, 암기도 좀 많이 하고 외워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문화는 양이 적기 때문에 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양은 엄청나게 적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예를 들면 뭐 양이 많은 역사 과목이나 정법, 경제 뭐 이런 과목에 비해서 대체로 양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 양부담 때문이에요. 일단 다른 과목 해야 되죠. 또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실기 준비도 해야 되죠. 하기 때문에 양이 적은 사탐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공계 쪽에서 과탐 선택하다가 사탐으로 넘어오는 경우에도 양이 많으면은 그 중간에 선택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양이 적은 과목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응용력, 그러니까 문제 이 사고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쪽으로 변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열심히 양적으로 많이 외운 친구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짧지만 훨씬 더 사고가 회전이 좋고 좀 더 통계 문제라든가 또 제시문을 독해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빠른 친구들은 재빨리 풀 수가 있고, 좀 이렇게 사고력이나 이런 응용 공부가 문제풀이 연습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은 시간 부족 때문에 20문제 중에서 서너 문제를 못 풀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이 적다는 것이 단순히 문제 풀기 쉽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 드리냐면, 뭐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3, 4등급 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목이에요. 이게. 근데 5등급 이하의 수험생들에게는 이게 다 들은 것 같은데 만약 문제 풀어보면 하나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다소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좀 단순 명료하게 그냥 외우고 그냥 응용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그런 과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타 과목에 비해서 개념의 절대 암기량이 적다. 굉장히 적다. 다만 그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저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수업에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사의 역량에 본인의 성적이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되는 과목이다. 이건 추후에 들어보시면서도 느낄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아마 선생님을 권장할 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할 텐데, 강의가 좀 즐겁고 유쾌한데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강의, 이런 것들과 함께 해야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자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 중요하죠. 자습을 통해서 혼자 복기하고 복습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복습 시간의 양보다도 얼마나 질적으로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을 이수했는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목이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타 과목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역사 과목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를 다루잖아요. 있었던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역시 본인의 학습량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면,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나 이런 과목은 양은 적지만 그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또는 개념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평이하게 쉽게 재밌게 가르쳐 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 지향하는 수업의 방식도 그렇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워봐라, 저렇게 외워봐라 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통틀어 이건 잘 외워서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외울 게 거의 없거든요. 이해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만큼 수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게 인문 논술 주제와 상당히 일치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보너스죠. 나중에 이제 논술이나 면접 같은데 응용해서 뭐 예를 들면 사회문화에서 다루는 기능론과 갈등론, 사회 불평등 뭐 이런 단원들은 논술 주제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다.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많이 선호하죠. 제일 많은 선택이 아마 지구과학하고 사회문화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생명과학하고 사회문화하고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인문사회계열 쪽에서는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가 비등한 정도의 선택자였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공계 학생들이 사탐론을 하면서 좀 많이 벌어졌어요. 사회문화 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보기에는 도표 통계 문제가 할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찐 인문계 학생들이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사회문화에서 도표 통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찐 이공계열 쪽에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차라리 도표 통계가 깔끔한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엄청 수학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수적인 감각 정도는, 아니면 거의 분수놀이야.
나중에 선생님의 강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도표 통계 M스킬 12 강좌 아닙니까? 그 강좌 들어보면 그냥 분수놀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상당히 수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공계 학생들 취향 쪽에서는 이게 좀 쉽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도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이쪽으로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좀 딱 떨어지는 개념, 딱 떨어지는 정답 이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시문이 막 아다르고 어다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 사회문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론이나 사상을 거의 다루지 않아요. 거의 여기는 개념, 그러니까 용어와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어디까지를 공동사회라 하냐, 어디까지를 뭐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하냐, 요 개념을 약속된 대로 정확히 사용해 주느냐, 그것만 딱딱 떨어지면 개념도 정답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물론 뭐 사상이나 이론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뭐 일탈 이론도 있고 기능론, 갈등론이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좀 명료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관리 쪽에서 다룬다는 그 사상 철학하고는 훨씬 더 좀 협소한 범위에 좀 명료하게 개념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관리보다는 사회문화 쪽으로 이공계 쪽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항상 비교적 일정한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컷은 예상대로 43에서 45 사이,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 나오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야 하는 어떤 상당한 난이도에 대한 어떤 그 역사성, 이런 것들이 수능을 응시할 때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워서 뭐 39점이 1컷이었어. 2등급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만점자가 무슨 15%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없이 항상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이제 조심스러워서 제가 항상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의 그 2026 수능 사회문화 선택자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면 일단 안정감이 있고, 또 콘텐츠에 대한 안정감, 또 수능 출제기관에서 변수를 제거해야 되는 어떤 임무를 평가원이 더 가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수능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과목 자체가 분량이 적고, 또 중간에 또 합류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선택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드리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가 남았잖아요. 뭐 남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든 말든 이걸 떠나서 내가 공부해서 1등급 받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지만은, 이거는 유불리라는 것은 내가 한두 문제 틀렸을 때 표준 점수, 한두 문제 틀렸을 때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정작 본인이 뭐 실력이 안 되면 유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1등급에 안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각 강좌의 OT라든가 선생님의 뭐 영상 커리큘럼 같은 데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맛보기로 간단하게 요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사회문화를 선택하기로 난 결심을 했어,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겨울방학을 통해서 개념기출 1회독을 꼭 완성하세요.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원점수 40점대에서 3월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능날 1등급 싸움을 할 준비가 일단 돼 있는 겁니다. 3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 사회탐구는 손도 안 댔어요. 사회문화 개념 완성 이제 3월 말쯤 시작하려고요. 이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또 일정이 있겠지만, 고3 학생들에게, 예비 고3 학생들에게 이번 12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 개념 완성 강좌, 기출 강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어, 수학, 영어는요, 제도교육 12년 한 고3과 13년 한 재수생의 싸움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는 제도교육 내내 하잖아요. 그죠? 고3 학생은 12년 하고 수능 보는 거고, 재수생은 13년 하고 수능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회탐구는 어떠냐? 고3들이 고작 해야 9개월, 8개월 합니다. 사회문화 수능 준비 8, 9개월 해요. 근데 재수생은 어떻다? 1년 8, 9개월 해요. 이게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 공부 양에서. 그래서 특히 사회탐구는 재수생들의 성적이 압도적으로 우월해요.
국어나 수학, 영어에 비해서 재수생과 현 고3 사이의 점수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 사회탐구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적고 이 양이 적은 과목을 2년 한 친구랑 1년 한 친구랑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국어, 수학은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거든. 그런데 사탐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근데 고3 학생들 보세요. 이번 겨울 놓쳤어요. 3월 됐어요? 3월 되면 또 내신도 해야 되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버리고 난 정시만 팔 거야. 뭐 이런 친구가 아니라면 내신 일정이 있어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고 6월 모의평가 그냥 하다가 그냥 뭐 치르고 끝나야 됩니다. 그죠?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학기 되면 그제서야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달려드는데 재수생들한테 잽도 안 됩니다. 이거 공부량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제시하는 일정은 이래요. 6월 모의평가가 수능이라고 생각하세요. 6월 모의평가가. 그러면 6월 모의평가가 대 6월 3일, 6월 4일 이때 있으니까 사실상 1, 2, 3, 4, 5개월입니다. 5개월. 5개월 공부하고 수능인 양 6월 모의평가를 치릅니다. 이게 첫 번째 수능입니다. 그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다음 날부터는 재수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11월까지 재수생활 하듯이 한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을 단락을 나눠서, 알겠죠?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1년 전체를 수능 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5개월로 잘라서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5개월 잘라서 6월 모의평가까지 첫 번째 수능 대비를 한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수능 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일정표를 짜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만 재수생들과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량을 가지고 사탐 수능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약이 작은 과목이라 그게 돼요. 특히 사회문화는 그게 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3월 달에 개념 기출 정도는 돼 있어야죠. 3월 달쯤 되면 이제 선생님의 도표 통계 특강이라든가 적중예감 모의고사 시즌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상반기의 파이널이죠. 상반기에 파이널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파이널 준비를 하면서 6월 모의평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3월 달에 이제 개념 뭐 1단원 시작했어요. 기출문제는 아직 건드려 보지도 않았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6월 모의평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겨울 동안에 원점수 40점에서 3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념과 기출을 꼭 1회독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철저한 개념과 기출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온라인에 메가스터디 온라인에 12월 27일 날 불후의 명강 개념완성편이 오픈이 돼요. 이게 개념 강좌고요. 그 다음에 1월 초에 명불허전 기출 분석이 개강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제 각 OT가 올라오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름도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불후의 명강 줄여서 불명. 요게 개념 완성이고요. 명불허전 줄여서 명불. 자, 불명과 명불, 불명과 명불 이 두 강좌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겨울 동안 개념과 기출을 빠삭하게 해놓고 3월 모의고사에서 만점 딱 찍고 시원하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상반기 파이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6월 모의평가 때 1등급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좀 무서운 얘기로 좀 해드릴게요.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안 나오면 수능날 1등급 안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안 나오면 11월 수능에서도 1등급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케이? 6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이 더 어려울 거고 더 공부 많이 한 재수생들이 함께 참여할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평가에서 밀려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서 일단 1등급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일정표를 선생님은 이번 겨울에 꼭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선생님의 상반기 커리큘럼이나 하반기 커리큘럼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배들로부터 많이 추천받았을 법한 강좌들이 쭉 있죠. 불후의 명강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도표 통계 특강, M스킬 12, 십지선다 비밀 특강, 특히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은 그 감사 인사와 찬사를 받았던 적중예감 모의고사.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파이널에 13회까지 냈더니 많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은 적중예감 14회였다. 이런 찬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 명성 또 기대에 부응하는 강좌를 줄곧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사회탐구 1타라는 자리에 그 이름값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윤성훈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제가 이제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만나왔기 때문에 아마 들어서도 알고 있겠지만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실망하는 사람 한 명 없도록 역시 윤성훈이 최고였어라는 말 들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2027 수능을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사회문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도 이제 통합사회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사실은. 사회문화 준비, 수능 준비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1년 후배인 현재 이제 예비 고의가 되는 학생들서부터 통합사회 수능을 또 준비해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통합사회 수능을 또 치러야 되거든요. 그거 준비까지도 같이 병행하는 한 해라서 선생님도 굉장히 바쁜데 빨리 선택을 마무리하십시오. 선택 과목을 뭘로 할 것인지를 고민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선택하셔야 올겨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사회문화 1등급 만점 가는 길에 그 시작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